안녕하세요. 저는 신혼 첫날부터 경악스러운 경험을 한 것도 모자라 결혼 생활 내내 경악, 충격 그 자체의 생활을 하다 결혼 3개월 만에 초스피드로 남편을 내쫓아 버린 30대 여자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짧은 순간에 그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도대체 어떤 사연으로 그렇게 빨리 결혼 생활을 접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의 만남은 운명과도 같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건 악연임이 분명했는데 그땐 바보같이 우리의 만남이 운명이 분명하다고 의심치 않았어요. 처음 남편을 만난 것은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카페였습니다. 그곳에서 남편은 저에게 첫눈에 반했고 매일같이 가게를 찾아오다 저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봤어요. 저도 그런 남편이 마음에 들었던 터라 번호를 주게 되었고 저흰 연애까진 아니더라도 썸 정도는 타며 한동안 만남을 이어나갔습니다. 저도 그러다 취업의 순간이 다가왔고 각자 바쁘니 자연스럽게 멀어져 연락이 끊어졌거든요. 그렇게 30대가 되었죠. 저는 원하던 회사에 입사를 해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고 직업 특성상 거래처 미팅이 많았는데 거래처 미팅에서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다시 재회하게 된 저희는 다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흐지부지하게 끝났던 20대와는 달리 30대에 다시 만난 저흰 연애도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었죠. 주변에서는 저희를 보고 운명 같은 만남이라고들 했었어요. 20대에 이어지지 않은 인연이 30대가 되어 다시 이어져 결혼까지 했으니까요. 저 역시 내심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남편도 그런 생각을 했는지 저에게 운명 같다는 말을 자주 하곤 했어요. 하지만 저희의 균열은 생각보다 더 빨리 찾아왔어요. 다른 날도 아닌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 사건은 일어나고야 말았죠. 그날은 장시간 비행으로 인해 누적되었던 피로 때문에 늦잠을 자고 있던 아침이었어요. 단점에 빠져 있는데 주변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요. 잠결에 침대를 더듬어 보니 남편은 옆에 있는데 소음이 자꾸만 들려오니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켜 남편을 깨웠어요. 주방에서 계속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아무래도 밖에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요. 남편은 그럴 리가 있냐며 밖으로 나갔고 문 밖에선 상상치도 못할 단어가 들려왔어요. 엄마! 그래요. 주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시모였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시계를 보니 아침 8시였죠. 그 아침부터 시모가 저희 집에 있는지 이 모든 상황이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애초에 어떻게 저희 집에 들어온 것인지 모든 것이 의문 가득한 상황이었죠. 두 사람의 화기애애한 대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고 전 일단 옷을 챙겨 입고 거실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허겁지겁 밖으로 나온 저를 발견한 시모는 태연스럽게 식탁에 앉으라고 했고 저는 얼떨떨한 마음으로 다 차려진 밥상에 앉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도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제가 얼이 빠진 채로 가만히 앉아있으니 시모가 저에게 말을 걸어오더군요. 아가, 많이 놀랐지? 그게 음식을 좀 해왔는데 혹시나 해서 우리 집 비밀번호를 눌러봤더니 문이 열리지 뭐니?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왔어. 그렇게 들어오고 보니 밥도 차려주고 싶고 해서 이렇게 아침 밥상 좀 차려봤어. 배고프지? 일단 먹으면서 이야기할까? 그래. 지훈아, 얼른 먹자. 우리 엄마 최고야. 그렇지 않아도 배고팠는데. 남편은 그저 시모 최고라며 히히거리고 있었고 저는 이 상황이 맞는 상황인가 싶더라고요. 아무리 비밀번호가 같았더라도 어떻게 신혼집에 들어와서 아무도 없는 주방에서 자연스럽게 밥상을 차리는 건 아니지 않나요? 전 애써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제가 여전히 아무 반응도 하지 않자 시모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가, 네가 알아서 잘 해먹일 거지만 우리 아들은
내가 매일 집에서 이렇게 해먹여서 출근시켰어.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아들 아침 잘 부탁하마. 오늘은 너희 피곤할 것 같기도 하고 음식 해먹을 겨를도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왔단다. 아무리 배달 음식 좋아졌다고 해도 집밥만한 게 없지 않니? 혹시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 앞으론 연락하고 오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 기분 나빠요 라는 말이 차마 안 나오더군요. 물론 시모의 행동이 잘못된 건 확실했지만 새 출발하는 첫날부터 괜한 언쟁 벌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는 힘드실 텐데 이렇게 음식 안 해오셔도 돼요. 저도 아침은 먹고 다녀서 아침 굶기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연락은 꼭 하고 와주셨으면 해요. 오늘 도둑이라도 든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어머님. 그래, 엄마. 나도 깜짝 놀랐다고. 그리고 아무리 아들 집이라고 해도 막 맘대로 문 열고 들어오면 안 되는 거 몰라? 나는 그렇다 쳐도 지훈이가 얼마나 불편하겠어. 들어보니까 이런 일로 많이 싸운다고 하던데. 난 신혼부터 두 여자 사이에서 등 터지기 싫다고. 그래, 엄마가 생각이 짧았어. 앞으론 꼭 연락하고 벨 누르고 올 테니까 얼른 밥부터 먹어. 시모는 계속해서 저에게 미안하다며 생각이 짧았다는 말을 하며 사과를 해왔어요. 거기에다 남편이 나서 제가 할 말을 대신해주니 황당하고 화가 난 마음도 조금 풀렸어요. 그리고 저렇게까지 사과를 해오니 다신 이런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시모 입으로 그러지 않겠다고 했으니 그 말을 믿었던 것이었죠. 돌이켜 생각해보면 시모는 그 약속을 지키긴 했습니다. 정말 시모는 딱 연락만 하고 집으로 쳐들어와 저희의 신혼생활을 다 무시한 채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 시간은 주로 아침 시간이나 퇴근 후 저녁 시간이었는데 시부와 주말 부부를 하던 시모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집으로 찾아왔어요. 어느 날은 오늘 혼자 집에 있는데 유난히 외로워서 같이 밥이나 먹을까 해서 왔단다. 아들한테 연락했는데 이야기 들었지? 라는 핑계로 쳐들어왔고요. 또 어느 날은 아가, 오늘 한 반찬인데 유난히 맛있게 돼서 너희도 맛 좀 보라고 가지고 왔어. 아직 밥 먹기 전이지? 같이 밥을 먹고 가야겠다. 아참, 아들한테 미리 연락하고 온 거다. 라는 핑계를 대며 집에 자주 오가기 시작했어요. 꼭 핑계의 마지막엔 네가 시키는 대로 연락하고 왔으니 딴 말 못하겠지? 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정말 약이 슬슬 오르더라고요. 거기에다 더 미칠 지경인 건 그럴 때마다 남편에게만 연락을 한다는 점이었어요. 차라리 저에게도 한다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못 오게 할 텐데 남편은 거짓말을 전혀 못하는 사람처럼 곧이곧대로 시모에게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 시모를 오게 하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참고 또 참던 전 결국 남편에게 말을 꺼내게 되었고 이런 문제일수록 차분하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 최대한 차분하게 남편이 기분 나쁘지 않게 이야기하려고 애썼어요. 여보, 나 진짜 이런 말까진 않으려고 했는데 어머님 이렇게 자주 오시는 거 불편해. 아침 저녁으로 오시는 건 좀 너무하시잖아. 나도 그렇긴 한데 엄마가 혼자 밥 먹기 싫다면서 울먹이시는데 나도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아버지 지방에서 일하시느라 일주일에 한 번, 길면 2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데 그동안 늘 엄마 혼자 집에 계신단 말이야. 당신 불편한 것도 잘 아는데 내 입장도 좀 그래. 여보, 난 당신이랑 결혼한 거지 어머님이랑 결혼한 게 아니야. 우리가 평일에 같이 보내는 시간이 잠자는 시간 빼고 아침 저녁밖에 없는데 그 시간마다 어머님이 와 계시면 내 기분은 어떻겠어? 이건 완전히 합가한 거나 마찬가지인 기분 아니겠어? 당신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생각이 짧았어. 난 그냥 엄마가 전화 와서 너무 외로워하시니까 그저 밥 한 끼 함께 먹는 거라고만 생각했어. 당신 나한테 많이 섭섭했겠네. 내가 미안. 그러면 내가 앞으로는 엄마 전화 오면 안 된다고 잘 둘러대 볼게. 대신 가끔씩 엄마 집에 내가 가서 밥 먹고 오는 건 괜찮지?
나 혼자 말이야. 그래, 알겠어. 그것까진 내가 뭐라 할 문제가 아니니까. 이해해줘서 고마워. 역시 대화해보기 잘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저 혼자 끙끙거리고 있어봤자 해결되는 것도 없이 스트레스만 계속 받았을 텐데, 이렇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후 남편이 이야기를 잘하긴 했는지 시모가 찾아오는 일은 없었고, 대신 남편이 시댁으로 가는 일이 생겨났죠. 그때마다 남편은 나에게 미리 연락도 잘해줬고, 처음엔 밥만 먹고 돌아오니 시모가 우리 집으로 올 때보단 편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건 남편이 말한 그대로 가끔 있는 일이어야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인 것이지, 점점 잦아지기 시작하니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다들 그러하듯 남편과 함께 있고 싶어 한 결혼인데, 남편은 평일 저녁 시간 대부분을 시댁에서 보내다 오는 것도 모자라 어느 순간부턴 귀가 시간마저 늦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마다 전 늘 혼자였고요. 여보, 많이 늦었지? 미안해. 엄마가 이것저것 장볼 게 많다고 하는데 혼자 가게 할 순 없어서 같이 다녀오느라 늦었어. 나 진짜 될 수 있으면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진짜 너무한다. 일주일 내내 저녁 먹고 들어오는 건 알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평일에 함께하는 시간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 어머님 외로우신 것도, 당신이 나 때문에 시댁에 가서 어머님이랑 시간 보내고 오는 것도 다 알고 이해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아? 그럼 나더러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도 힘들어. 당신은 당신대로 눈치 주고 엄마는 엄마대로 외롭다고 하고,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내가 그렇게 말하면 당신도 조금만 더 이해해주고 지켜봐주면 안 돼? 우리 엄마가 한평생 이럴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 남편의 입장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저런 식으로 말하니 저 역시 화가 나더라고요. 날카로워진 남편의 목소리만큼 저 역시 날이 선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을 하게 되었고, 좋게 시작한 대화는 점점 싸움으로 번져가고 있었어요. 괜찮아질 수 있게 당신도 거리를 둬야 할 거 아니야. 오라고 하면 무조건 가고 가라고 하면 무조건 가니까 어머님이 혼자 계신 걸 적응을 못 하시지. 이런 말까지 나도 하기 싫었는데, 이런 식으로 생활할 거면 나랑 왜 결혼까지 했어? 그냥 연애나 하지. 주말에만 만나서 시간 보내는 건 연애 때랑 다름이 없잖아. 아니, 연애 때가 더 자주 봤었네. 최소한 평일에 3번은 만나서 저녁도 먹으면서 시간 보냈으니까. 그땐 어머님 그 외로움을 어떻게 참으셨대? 내가 집에서 지낼 때랑 아예 나와서 사는 거랑 엄마가 심적으로 느끼는 정도가 다르잖아. 당신 정말 이 정도로 이해심이 없는 여자였어? 저 정도면 많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저에게 남편이 이해심을 운운하고 드니 너무나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좀 더 언성을 높이게 되었고, 남편은 그런 제 목소리가 듣기 싫다는 듯 저를 외면해버리더군요. 이해심이 없는 게 아니라 당신이랑 어머님이 과한 거야. 당신이 내 입장 고려해서 어머님 댁에서 시간을 보내줬듯 나 역시 그런 당신 입장 고려해서 이때까지 참았던 거라고. 그런데 이건 정도가 심하잖아. 아예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선은 지키면서 어머님 챙기란 말이야. 그만하자. 그만 싸우자고. 나도 충분히 피곤해. 앞으로 엄마 집에 안 갈 테니까 그러면 됐지?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을 해? 그러면 나보고 어쩌라고. 나도 피곤해. 그만하자 좀. 나는 내 입장에선 최선을 다했다고. 그런데도 당신이 매번 이런 식으로 나 몰아세우는 거 나 힘들고 섭섭해. 때론 왜 내가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하나 화가 나기도 한다고. 당신이 그런데 나는 오죽하겠냐고. 우리 매번 어머님 때문에 계속 문제 생기고 어머님 때문에 싸우잖아. 우리 문제도 아닌 어머님 문제로 계속 싸우는데 내가 어머님이 좋게 보이겠어? 그래. 그러니까 당신 말대로 다 한다잖아. 우리 집에 오지도 못하게 했고 나도 큰일 아니면 엄마 집에 안 간다잖아. 그러니까 그만하자. 진짜 큰 싸움 되겠어. 남편은 저와 대화를 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고, 저 역시 그런 남편을 보며 대화를 나눌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남편 역시 저를 위해 그렇게 행동했다고는 하지만
저 역시 그런 남편을 생각해 참고 또 참다가 이야기한 것이었기에 쉽사리 화가 풀리지 않더라고요. 거기에다 자신과 시모의 행동이 전혀 과하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두 사람을 보며 생각보다 제가 넘어야 할 산이 높고 험하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어쩌면 이혼까지도 말이죠. 남편은 화가 난 것인지 오기를 부리는 것인지 정말 시댁에 가지 않고 집으로 바로 돌아와 저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전처럼 사이가 좋은 건 아니었지만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시시껄렁한 농담도 주고받으며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그러는 와중에도 느껴지는 미묘한 감정이 있었고 예전처럼 돌아가기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집으로 오지도 못하게 하고 시댁으로 가지도 않으니 시모가 회사 앞으로 저를 찾아오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회사까지 찾아왔나 싶어 시모가 기다리는 카페에 갔더니 잔뜩 화가 난 시모가 씩씩거리며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저는 시모의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앉았고 시모는 그런 저에게 다짜고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네가 우리 아들 우리 집에도 가지 말라고 했니? 가지 말라는 말은 하지 않았고 일주일 내내 가는 건 너무하다는 말은 했어요. 그 말이 그 말이잖아. 네가 뭔데 우리 아들하고 내 사이를 갈라놔? 네가 뭔데? 어머님, 그 사람 이제 어머님 아들만 되는 게 아니라 제 남편이기도 해요. 한 집의 가장이자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가정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가정을 위해 노력하면서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뭐? 네 남편이기 전에 내 아들이었어. 내 아들이 우리 집에 와서 밥도 먹고 부모하고 시간도 보낼 수 있는 일이지. 그걸 네가 뭔데 옳다 아니다를 판단하고 난리야? 가끔 어머님 댁에서 밥도 먹고 시간 보내는 거면 저도 찬성이에요. 자식이 부모님하고 시간 보내고 효도하겠다는데 그걸 말리고 하지 말라고 하면 그건 제가 욕먹어 마땅한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평일마다 남편은 시댁에 가서 밤늦게 나오고 저는 혼자 집에서 시간 보내다 자고. 이게 뭐예요? 저 이러려고 남편이랑 결혼한 거 아니거든요? 어머님도 이러시려고 아들 결혼시킨 거 아니시잖아요. 차마 인정하긴 싫었는지 시모는 제 말에 몸까지 부들부들 떨며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어찌나 힘을 주고 노려봤는지 눈에 핏줄이 다 서고 있었고 그러면서도 저를 향한 삿대질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기도 했죠. 이게 이래도 끝까지 어른 가르치려고 들지? 너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네가 이딴 식으로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할지 그건 생각 안 해봤지? 애초에 원인 제공은 다 어머님이 하셔놓고 저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전 그저 남편이랑 잘 살아보겠다고 이러는 거잖아요. 매번 어머님 문제 때문에 싸우니까 적당한 거리를 지켜줬으면 좋겠다 한 건데 그거마저도 잘못한 건가요? 끝까지 입만 살아서 못하는 말이 없구나. 원인 제공을 내가 했다고? 내가 좋게 좋게 너희 집에 갔을 때 네가 내 아들 시켜서 오지 말란 말만 하지 않았어도 이런 상황까진 오지 않았을 것이다. 시댁으로 와서 밥상을 차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아들 집에 좀 가겠다는데 그것도 못 오게 하더니 이제는 내 아들까지 내 집에 못 오게 해? 이 고약한 것 같으니라고. 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발 아래 무릎 꿇고 싹싹 빌게 해줄 테니 그런 줄 알아.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제가 왜 어머님 앞에 무릎까지 꿇고 빌어야 하나요? 전 그런 행동을 할 만큼 잘못한 것도 없고 앞으로 그런 잘못을 저지를 시간도 없게 어머님하고 거리 두고 살고 싶어요. 어머님도 제발 어머님 인생 좀 사세요. 어머님만 아니면 저희도 싸울 일이 전혀 없는데 매번 어머님 때문에 싸운다고요. 아님 저희가 정말 이혼이라도 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 순간 시모는 제 얼굴에 물을 뿌려버리더군요. 전 갑작스러운 상황에 너무 어이가 없어 물을 닦아내며 헛웃음을 토해내고 있었고 그런 저를 향해 시모는 이렇게 소리쳤어요. 너 진짜 못하는 말이 없구나. 이혼?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줘? 내가 너 끝까지 붙들고 살면서 두고두고 괴롭혀줄 테니 각오해. 결국 내 발 아래 납작 엎드려서 울고불고 빌게 만들어줄 테니 각오하라고. 시모는 그렇게 자리를 떠버렸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을 했어요. 한참을 생각하던 저는 가게 측의 양해를 구해 CCTV 파일을 받았고, 그날 저녁 남편에게 시모가 찾아왔었다는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죠. 오늘 어머님 회사에 찾아왔었어. 엄마가? 왜? 왜긴 왜야. 당신 못 만나게 했다고 나한테 뭐라고 하려고 왔지. 다짜고짜 화내면서 나를 몹쓸 사람 만드는데 내가 기가 막혀서. 그래서? 많이 혼났어? 엄마가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하긴. 다 내 잘못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길래 이 모든 건 내 잘못이 아니라 어머님 잘못이라고 해줬지. 어머님 도대체 왜 그래? 내가 무슨 잘못을 어떻게 했다고 나한테 그렇게까지 해. 에이, 뭘 또 그렇게까지 말해. 우리 엄마도 이리저리 속상하셔서 그랬겠지. 아들 집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아들이 집으로 오지도 않으니 오죽 서운하시겠어? 끝까지 시모 편에서 말하는 남편 놈을 보며 전 결국 CCTV 녹화본을 남편에게 보여주었고, 이게 뭐냐며 휴대전화를 받아든 남편은 심각한 얼굴로 휴대전화를 주시하더군요. 나 오늘 이런 꼴까지 당했어. 어머님이 본인 발 아래 무릎 꿇고 빌게 만들어줄 거라고 하더라. 내가 이런 취급 받을 만큼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거야? 우리 이제 결혼한 지 고작 2개월째야. 신혼부부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고 오붓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런데 왜 어머님은 당신을 못 뺏어가서 이 안달인 건데? 처음엔 오죽했으면 시모가 저를 찾아갔겠냐고 시모 편을 들던 남편 놈도 영상을 보고 나선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랬겠죠. 영상에서 보이는 시모는 저에게 삿대질을 서슴없이 하는 것도 모자라 시종일관 저를 깔보는 행동에 심지어 물까지 뿌려버렸으니 남편도 많이 놀란 눈치였습니다. 나 오늘 진짜 당신하고 그만 살고 싶더라. 이런 취급까지 받아가면서까지 내가 결혼 생활을 왜 유지해야 하나 싶었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결정해. 앞으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은데? 이혼은 말도 안 되지. 당신 말대로 우리 이제 2달밖에 안 됐어. 이제서야 알게 돼서 당신한테 미안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 나도 이젠 정말 행동 똑바로 할게.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함부로 하지 않도록 내가 중간에서 잘 해결할게. 그러니까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기회를 줘. 정말이지? 당신 믿어도 되는 거지? 그럼 나 믿어. 내가 진짜 잘해볼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기대마저 저버린다면 더는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후 남편은 저에게 더 잘하려고 애썼고 시모에겐 사과 한마디가 없었지만 연락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 사과를 대신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그날은 결혼을 하고 처음 맞이하는 엄마의 생신이었는데 신혼집 구경도 제대로 시켜드릴 겸 저희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었어요. 전 반차를 쓰고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남편 역시 반차를 쓰고 와 저를 돕기로 했죠. 그런데 음식을 하며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이 오지 않아 남편에게 전화를 걸게 되었어요. 여보, 어디야? 왜 안 와? 혹시 반차 쓰기 곤란한 상황인 거야? 아니, 반차는 썼는데 집에 가는 길에 엄마가 전화가 와서 잠시 엄마 집에 들렸는데 상황이 안 좋아서 아직 못 가고 있어. 어? 상황이 좋지 않다니? 무슨 일인데? 어머님 다치셨어? 어? 그런 건 아닌데 일이 좀 있으신가 봐. 나도 대충 들어서 지금 뭐라고 설명하긴 그런데 도저히 당장 갈 상황이 아니야. 어떻게 하지? 당신 혼자 준비하려면 힘들 텐데. 지금 힘든 게 문제야? 난 괜찮으니까 천천히 일 보고 와. 엄마 생신은 신경 쓰지 말고. 큰일은 아니지? 모르겠어. 집안일이긴 한데 자세히 말은 안 하고 울기만 하시네. 일단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남편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진지해 보였고 그래서 전 그 상황을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간 발길을 뚝 끊었던 시댁에 오죽 급한 일이 있었으면 다른 날도 아닌 엄마 생신에
저렇게 앞뒤 가리지 않고 갔을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죠. 그렇게 남편의 상황을 이해하며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수화기 너머로 생생한 시모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 잘했어 아들. 네가 그딴 옆했네 생일잔치에 왜 가? 그까지 생일이 뭐라고 내 아들을 오라가라. 전화는 끊겼지만 이까지만 들어도 알 수 있었어요. 사실은 시댁에 아무 일도 없을 뿐더러 이 모든 게 시모가 남편을 붙잡고 놔주지 않고 있다는 것을요. 시모도 시모였지만 남편에게 화가 더 나더라고요. 한두 살 먹은 아기도 아니고 어떻게 시모가 가지 말라 했다고 저런 거짓말까지 하면서 저를 농락할 수가 있는 것인지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전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갑자기 회사에 일이 생겨서 그렇다며 저녁에 친정으로 갈 테니 기다려달라고 하며 약속을 미뤘어요. 그 후 시댁으로 찾아갔죠. 시댁은 신축 아파트가 아니라서 길게 늘어진 복도식의 구조로 현관문과 창문이 줄지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때는 여름이 다가오고 있던 계절이었던 터라 창문은 다 열려 있었고 그 때문에 벨을 누르기 전 듣고야 만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추악한 계획을 말이죠. 아들, 오랜만에 엄마 집에 오니까 좋지? 너무 좋다. 말은 못해서 그렇지. 내가 요즘 여러모로 힘들어. 왜? 네 마누라가 너 힘들게 해? 내가 이걸 그냥... 엄마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엄마가 나서서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잖아. 처음에 우리 집에 들락날락거릴 때도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집에서 살 수 있을 거라면서. 그런데 어떻게 됐어? 결국 집에도 못 오게 되고 나도 엄마 집 올 때마다 눈치 보게 되고. 이게 뭐야? 그러게 내가 가만히 있으라고 했잖아.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그거야. 너한테 맡겼다간 언제 합가하게 될지 모르니까 그랬지. 넌 엄마가 언제까지 이 구질구질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으면 좋겠어? 네 아빠는 맨날 일한다고 지방으로 돌고 너는 장가가 버리고. 엄마 외롭단 말이야. 내가 약속했잖아. 어떻게 해서든 엄마 모실 거라고. 일단 처가에서 해준 집이라 내가 무작정 엄마를 모실 상황이 못 된단 말이야. 괜히 집사람 기분 거슬리게 했다간 나까지 이혼당하면 어쩌려고 그래. 결혼 생활 짧으면 재산 분할 자체가 안 된다고.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구슬려서 엄마 모셔오려고 했는데 엄마는 사고만 치고. 아니 그때 회사까진 왜 찾아간 거야? 그러다 진짜 나 이혼이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그땐 너무 화가 나서 그랬지. 버르장머리를 확 고쳐주고 싶어서 갔는데 말 대꾸하는 꼴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나서. 나도 모르게 그랬어. 넌 그런 애랑 어떻게 사니? 그냥 참고 사는 거야. 이혼하면 그 좋은 집에서 나도 못 살지만 엄마도 못 살아. 그것뿐인 줄 알아? 요즘 우리 회사 집사람 회사랑 거래하고 있는 거 알지? 제법 큰 건이라 성공적으로 성사만 시키면 나한테도 좋다고. 그런데 혹시나 엄마 때문에 그 사람 입에서 이혼 이야기 나오면 나 회사 생활도 그냥 끝나는 거야. 그 거래에서 배제되면 진급은커녕 평생 사원으로 썩을 수도 있다고. 알겠어, 알겠다고. 엄마가 앞으로는 쥐 죽은 듯이 있을게. 들어보니 시모와 남편은 이미 결혼하기 전부터 우리 집에 합가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더군요. 지금 사는 오래되고 허름한 집이 아닌 좋고 넓은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어 그딴 짓을 벌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정말 살고 있는 아파트만큼 구질구질한 이유였어요. 결혼을 할 당시 남편은 집을 마련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저는 그런 남편을 대신해 친정의 도움을 받아 30평대 신축 아파트 전세금을 마련해 살게 된 것이었죠. 그런 제 집을 시모는 탐내고 있었던 것이었고 합가를 위해 그간 저를 그렇게 괴롭혔던 것이었습니다. 남편놈 역시 기가 막혔어요. 그간 저를 사랑해서가 아닌 자신의 진급을 위해서 시모와 어떻게 해서든 함께 살기 위해서 저에게 맞춰주고 참고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더는 함께 살 이유도 참을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놈이 감히 장모님 생일에 거짓말로 저를 속이고 시댁에서 희희낙낙거리는 것 자체로도 큰 농락을 당한 것 같아
몸이 떨려왔습니다. 전 바로 시댁으로 쳐들어갔고 잔뜩 흥분한 저를 본 시모와 남편은 많이 당황한 듯 말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여보, 무슨 일이야? 장모님 생신은 어쩌고? 혹시 우리 집 걱정되어서 온 거야? 아닌 척하더니 당신도 우리 집 걱정 많이 하고 있었구나. 그렇니, 아가? 우리 아가가 이렇게 내 걱정을 하는 줄은 또 몰랐네. 그러니까, 여보, 큰일은 아니고, 아니다, 큰일이긴 하다. 집에 돈 문제가 좀 생겨서 이 집을 빼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가 봐. 그래서 그 문제로 엄마가 속이 좀 상한 상태시고. 자세한 이야기는 집에 가서 하자. 남편은 그 짧은 순간에 합갈 핑곗거리를 떠올린 듯 저에게 슬슬 물밑 작업을 시작하더군요.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저런 남편의 언행을 보니 정말 온몸에 소름이 다 돋아나더군요. 야, 집이 어려워? 돈 문제가 생겨? 웃기고 있네. 나 방금 두 사람이 하는 말 다 들었거든? 거짓말 좀 적당히 해, 소름이 끼치니까. 당신이랑 당신 엄마 계획대로는 되지 않을 테니 헛된 꿈 꾸지도 마. 저는 고함을 질러버렸고 남편은 어떻게 해서든 저를 붙잡고 변명을 해보려고 애쓰기 시작했어요. 여보, 무슨 말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다 사실이 아니야. 다 오해라고. 사람 말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야 하는 건 잘 알지? 내 말 좀 천천히 들어봐. 오해? 뭐가 오해인데? 당신이 처음으로 당신 엄마랑 짜서 우리 집에 빌붙으려고 계획 세운 거? 그래서 당신 엄마가 날마다 우리 집에 찾아와서 나 괴롭힌 거? 아니면 이혼하면 당신이 우리 집에서 맨몸으로 쫓겨나는 것도 모자라 회사 진급도 물 건너가는 거? 도대체 뭐가 오해고 뭘 내가 더 들어야 한다는 건데? 그게 엄마를 우리 집에 살게 하고 싶었던 건 사실이야. 당신도 지금 보고 있다시피 우리 엄마가 사는 집 너무 낡았잖아. 그래서 우리 엄마도 편한 곳에서 모시고 싶었어. 당신한테 솔직하게 말하면 당신이 싫다고만 할 것 같아서 당신 잘 설득해서 모시려고 했어. 그리고 회사 일은 단순히 당신을 이용하겠다는 말은 아니었어. 그냥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뉘앙스가 돼버렸는데 그런 뜻은 아니었으니까 오해하지 말아줘. 그러니까 결론은 같잖아. 당신이 내 집에서 당신 엄마 모시려고 했고 회사 일 때문에 나랑 이혼 못한 거 그렇게 애둘러 좋게 이야기하면 팩트가 달라져? 당신이 뭐라고 좋게 포장하든 안타깝게도 난 들어야 할 말은 다 들었고 그 들은 말 중에 오해한 부분은 전혀 없어. 다 사실 있는 그대로 잘 알아들었고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이랑 당신 엄마가 더 절망적일 수 있을까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말이야. 여보, 그게 아니야. 내 말 좀 들어봐. 들어야 할 말은 다 들었는데 뭘 더 들어보란 말이야. 너도 참 대단하다. 그렇게 나한테 잘 보여야 할 상황이면 최소한 오늘 같은 날엔 나한테 더 잘하고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점수 따기 딱 좋은 날이잖아. 결혼하고 처음으로 만난 우리 엄마 생신. 그런데도 당신이 어디 있는지 어떤 꼴을 당하고 있는지를 봐. 고생은 하기 싫고 당신 원하는 건 다 가지고 싶고 그런 걸 보고 도둑놈 심보라고 하는 거야. 어떻게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날 네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려고 해? 그거 나 농락하는 거야, 알아? 아니야. 그런 뜻에서 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제발 이렇게 화만 내지 말고 내 이야기 좀 들어봐. 난 진짜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왔어. 이런 상황인지는 와서 알았다고. 이거 놔. 난 더 이상 당신하고 할 말 없으니까. 남편은 어떻게 해서든 상황을 바꿔보려 노력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뿌리치던 그 순간이었어요. 시댁 현관문이 열린다 싶더니 그 문으로 시부가 들어서더군요. 주말이면 시댁에 올라오던 시부는 때마침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밖에서 모든 상황을 들은 듯 화를 내며 두 사람을 쥐잡듯 잡기 시작했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지은이가 하는 말이 다 사실이야? 여보, 그렇게 화만 내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내가 오죽했으면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저 물건이 날 너무 무시하니까 화가 나서 그랬다고요. 무시당할 행동을 했으니 무시를 당하지. 그리고 너 오늘 네 장모님 생신이라는데 여기서 뭐해? 우리 집에 일이 생겼다고?
엄마 무릎 빼고 희희낙낙거리는 게 장모님 생신보다 더 중요한 일이야? 내가 네 엄마가 정신 못 차리면 너라도 중심 똑바로 잡으라고 했어, 안 했어? 시부는 두 사람을 향해 호통을 쳤고 남편은 벌벌 떨며 시부에게 빌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저는 그냥 엄마 화 좀 풀어주고 싶어서 그런 것 뿐이에요. 네 엄마가 지금 화낼 자격이나 있다고 생각해? 지금 정녕 화를 내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 어찌 저리도 똑같을까? 다 됐으니까 두 사람 다 이 집에서 나가. 시부의 입에선 결국 나가라는 말이 나오고야 말았고 시모는 사색이 되어 손이 발이 되게 빌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내가 이 집에서 나가면 어디 갈 데가 있다고 이래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 앞으로 애들 사는 거에 간섭하지도 않고 아들 집 욕심내지도 않을게요. 그저 쥐 죽은 듯이 살림만 하면서 살게요. 살림? 당신이 살림 사는 게 뭐가 있다고 살림을 산대?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혼자 살면서 기껏해야 주말에 밥상 차려주는 거? 난 그런 뒷바라지 필요 없으니까 당장 이혼해. 그렇지 않아도 당신 생각 없이 사는 꼴 보기 싫어서 진작 이혼하고 싶었는데 하나 있는 아들 때문에 참고 살았더니 내 참, 그 어미의 그 아들이라고 보고 배울 것이 없어서 네 어미를 보고 배워? 아들이고 부인이고 다 필요 없으니까 나가. 여보, 제발 이렇게 제가 빌게요. 나 진짜 갈 데도 없어요. 친정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정말 갈 데 없는 거 당신이 더 잘 알잖아요. 어딜 가서 어떻게 살든 난 이제 상관없으니까 다 나가. 난 이제 내가 번 돈으로 두 사람 뒷바라지 할 생각 없으니까 당장 나가라고. 며느라, 너도 저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랑 그만 갈라서거라. 시부는 화를 내며 이혼을 선포했고 저 역시 남편에게 그만 갈라서자고 해버렸어요. 우리 이제 이혼하자. 아니, 이혼할 것도 없어. 우리 아직 혼인신고도 안 한 거 알지? 내 집에서 짐 다 빼서 나가줬으면 좋겠어. 여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혼인신고 안 했어? 아, 몰랐구나. 나 혼인신고 안 했어. 신혼여행 돌아온 첫날부터 어머님이 그 난리를 피워준 덕분에 혼인신고를 하고 싶지 않더라고. 그래서 안 했는데 덕분에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을 도구쯤으로 여기는 시댁과 남편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40대 초반의 평범한 여성이에요.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말이죠. 사람들이 모두 결혼 잘한다며 부러워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집이든 까봐야 그 진가를 아는 법이더라고요. 다들 부러워하는 제 시댁이 사실은 그리 좋은 곳이 아니라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결혼 당사자인 저도 몰랐으니 말 다 한 거죠. 저는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었고 남편은 외국계 회사에 다니는 재원이었어요. 결혼은 가족끼리의 결합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저희 시부모의 모습은 평판이 좋고 인심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그렇게 사람 좋아 보이는 이들이 사람 괴롭히는 악마 같은 인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결혼을 했을 때부터 시모의 입버릇은 그거였어요. 아유, 걱정 마. 힘든 일은 서로 도와야지. 내가 가서 도와줄 테니 나만 믿어. 상황이 곤란하거나 절망적인 사람이 들으면 얼마나 안심이 되는 말인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시모를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여겼어요. 따로 일을 하시는 건 아니었지만 사회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봉사활동이었고 그 다음은 사교 모임, 그리고 가끔 운동을 하는 모임까지. 시모는 그렇게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특히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면 서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푸념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렇잖아요. 저희 시모는 그런 상담을 많이 들어주는 쪽이었어요. 그러면 시모는 버릇처럼 그 말을 하더라고요. 힘든 일은 서로 돕겠다. 내가 가서 도와주겠다. 이 말이요. 그리고 실제로도 주변 사람들에게 큰일이 생기거나 힘을 써야 할 일이 생기면 시모가 친구나 모임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도와주러 가기도 했어요. 결혼을 막 앞둔 며느리가 보기에
그런 시모가 얼마나 존경스러워 보였겠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결혼을 할 때 사람들이 다들 그랬어요. 너 정말 시집 잘 가는 거야. 너희 시어머니가 얼마나 사람 좋은지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힘든 사람도 잘 돕고 말이지. 그런 분을 시어머니로 모실 수 있는 것도 너의 복이라면 복인 거야. 그래서 저도 복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요. 그런데 결혼 후 시모의 행동은 제가 생각하는 존경스러운 모습이 전혀 아니었어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난 뒤에는 저를 노동력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예, 이번 주 주말에 시간 되지? 이번에 고모네 잔치하는데 일할 사람이 없대. 네가 와서 좀 도와주면 좋겠어. 처음에는 이런 부탁이었어요. 시댁 행사다 보니 안 가는 것도 그렇고 가서 거들어드리는 것도 제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가족이 되는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몇 번 가족 행사에 불려간 뒤로는 가족이 아닌 사람들의 행사에도 저를 불러내더군요. 오지랖이 넓은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일에 자기가 일하겠다며 나서는 걸 보면서 이제 그만 좀 하라고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좋은 일 하는데 왜냐고요? 시모는 저를 불러서 일을 시켜놓고는 자기는 하하호호 사람들과 웃고 떠들며 즐기기만 했거든요. 게다가 그런 힘든 일을 하고 나서도 저한테 잘했다던가 고생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한 적 없었어요. 어떤 때는 식사도 안 주고 부려먹는 일도 많았죠. 그래서 점점 시모의 부름에 거절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 간다거나 갑작스레 일이 생겼다는 핑계를 댔죠. 그런데 남편이 제 스케줄을 알고 있으니 거짓말까지 하며 빼는 게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날도 그렇게 핑계를 대기 어려운 날이었어요. 시모가 전화가 왔더군요. 예, 너 이번 주말에 일 없다고 했지? 시간 좀 빼놔라. 아는 사람 집에 도배를 해야 하는데 도배할 사람이 없다지 않니? 너랑 내가 가서 도와주고 오자고. 음식을 하거나 청소를 하는 게 아닌 너무도 전문적인 일에 저를 부르기에 저도 조심스레 한마디 했죠. 어머님, 도배는 저희가 가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일인데 저희가 갔다가 문제라도 생기면. 도배가 무슨 전문직이야? 그냥 붙이면 되는 일이지. 요즘에는 혼자서도 할 수 있도록 잘 나와. 그러니까 빠지지 말고 나와. 알았지? 그런데 그 도배한다는 집은 어느 분이에요? 아, 우리 사돈댁이야. 이번에 이사하면서 인테리어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걱정이라지 뭐니? 그래서 내가 가서 도배 정도는 도와준다고 했지. 그거는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시모의 사돈댁에 저희 집과 시동생은 해당되지 않을 테고 신우의 시댁에서 부탁한 것 같았어요. 아니, 부탁이라는 말은 맞지 않았죠. 분명히 거기서는 가볍게 이야기했는데 또 시모가 오지랖 부려서 자기가 가겠다고 했을 거예요. 저는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신우의 집이었다면 뭐 우리 시댁 식구니까 나서줄 수도 있겠죠. 망쳐도 신우한테 잘 말하면 신우가 이해라도 해줄 테니까요. 그런데 신우의 시댁이라니 저한테 이보다 더 먼 관계는 있을 수 없었어요. 솔직하게 생판남이잖아요. 거절의 말을 꺼내고 싶었는데 시모가 전화를 탁 끊어버리더군요. 그래서 저는 소파에 늘어져 있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님이 이제는 아가씨 시댁에 도배 장판하는 것까지 도와주러 오래. 이게 맞아? 아니, 사돈이면 뭐든 조심해야 할 건데 그런 전문적인 일에 우리 같은 문외한을 쓰면 분명 문제가 생길 거라고. 그리고 내가 현장직도 아니고 사무직인 사람인데 그런 몸 쓰는 일에 데려가서 일이 제대로 굴러갈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기 싫어. 당신이 어머님한테 좀 이야기해봐. 벌써 이게 몇 번째야? 주말마다 제대로 못 쉰 지 오래됐다고. 마음을 좀 곱게 써. 우리 엄마가 나쁜 일 같이 하지? 좋은 일이잖아. 누나도 도와주고 서로 돕는 거지. 그리고 뭐든 정성이 중요한 법이야. 가서 거들어줬다는 것만으로도 다들 좋아하실 거야. 마음을 곱게 쓰고 나쁘게 쓰고 할 문제가 아니지.
도대체 몇 번째야? 나는 하기 싫어.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기는 해? 다들 어머님 칭찬만 하고 우리는 그냥 일용직 노동자 취급이잖아. 그리고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점점 친한 분들 일 도와주는 것뿐이잖아. 보람도 없고 그냥 힘들기만 하다고. 제 말에 남편이 저를 한심스럽게 쳐다보더니 짜증을 확 내더군요. 그래서 가기 싫다는 거야? 어떻게 며느리가 돼서 그 정도도 못 해드려? 당신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 뭔데? 남 일 도와주다가 내일 못하게 생겼는데 그게 왜 내가 욕먹을 짓이야? 그리고 세상의 며느리들은 전부 시모가 받아온 일에 다 차출되어 나가야 하니? 며느리가 노동력으로 인정되던 건 옛날 일이야. 내가 돈을 못 벌어? 집안일을 못해? 애를 못 낳았어? 남들 하는 만큼 하고 더 하고 있는데 너는 이런 나한테 또 일 시키고 싶어? 말이 통하지를 않네. 그럼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족끼리 교류라고 생각해. 그러면 일하기 더 쉽겠지. 남편놈 말에 화가 확 나더라고요. 이게 자기 일 아니라고 아주 아무 말이나 짓거리더라니까요. 그렇게 도배일을 하러 가서 결국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하고 왔어요. 그 다음 날은 팔을 못 움직일 정도로 근육통이 왔고 몸살에 걸릴 정도였거든요. 게다가 전문가가 아무리 알려줘도 기술이 없으니 얼마나 허술하게 부쳤겠어요. 그게 제 눈에도 보이더라고요. 도와주면서도 저는 걱정부터 됐는데 정작 시모는 태연자약하게 사돈어른과 대화 나누고 있더군요. 그래서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많이 힘들지 않을 정도로만 했어요. 왜 힘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잘한다고 떡 하나 더 줄 거 아니라는 걸 아니까요. 그렇게 도배일을 하고 나서 저도 남편에게 제가 느낀 그대로 돌려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때를 기다렸죠. 여보, 이번 주 토요일에 엄마가 밥 먹으러 오라는데? 이번 주 토요일? 응. 당신 요새 얼굴 못 본 지 좀 됐잖아. 엄마가 오면 맛있는 밥 사준대. 밥이나 함께 얻어먹고 오자. 남편은 오랜만에 외식에 기분이 좋았는지 흔쾌히 저희 친정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죠. 토요일이 돼서 남편을 데리고 친정에 갔는데 집이 한바탕 뒤집어져 있었어요. 저희 집은 아버지가 목공 기술자셔서 혼자서 집을 자주 고치기도 하시거든요. 그날도 딱 그랬어요. 뻥 뚫린 전원주택의 울타리를 설치하는 일을 하고 계셨어요. 다른 직원들은 쉬는 날이니 부를 수도 없고 아버지 혼자 힘들게 일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 모습을 보며 제가 남편 옆구리를 쿡 찔렀어요. 뭐해? 가서 좀 도와드려. 어른이 혼자서 무거운 거 드는데 안 도와줄 거야?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이 인상을 팍 쓰더니 느릿느릿 친정아버지에게 갔어요. 저는 그런 남편 뒤통수에 대고 큰 소리로 외쳤죠. 아빠, 박서방이 도와준대. 일 빨리 마치고 맛있는 거 먹자. 제 목소리에 남편이 뒤를 돌아보며 이게 무슨 짓이냐는 표정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씩 웃어줬어요. 그리고 친정아버지한테 한마디 덧붙였죠. 박서방 힘세. 일 팍팍 시켜. 그렇게 남편의 고난은 시작됐어요. 울타리는 목재를 세우기로 했고 틀은 철이었죠. 그 무겁고 단단한 걸 옮기는 일은 남편이 도맡았고요. 도배일과는 다르게 전문적인 건 아버지가, 힘쓰는 건 남편이 하니 결과에 대한 걱정도 없었어요. 다만 힘쓰는 사람이 많이 힘들었을 뿐이죠. 그렇게 오전부터 일을 시작해서 중간에 국수 한 입 하고 저녁까지 일만 했어요. 그리고 저녁 식사로 돼지갈비를 얻어먹고 왔어요. 내려오는 길에 남편이 그러더군요. 당신 이거 일부러 그랬지? 식사하자고 불러서 일 시키려고.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한 거야? 무슨 생각? 좋은 일 할 때 같이 하자며. 어머님은 시댁일 아니라도 열심히 참견해서 좋은 일 하잖아. 나 데리고. 그러면 당신도 우리 집에 좋은 일 좀 해주면 안 돼? 당신은 이번이 처음이면서? 제 말에 남편이 당황한 듯 말했어요. 아니, 그거랑 이거랑 같아? 그건 좋은 일 하자고 부르는 거고 엄마가 너한테 악감정이 있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잖아.
나라고 당신한테 악감정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닌데? 그냥 당신도 느껴보라고.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기분이 내 감정인 거. 어머님한테 불려갈 때마다 그런 감정 느끼는데 당신도 이제는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우리 집에 불려올 거 아니면 당장 어머님한테 나 불러내서 노동력으로 쓰는 거 하지 말라고 말해. 너도 나한테 강요하지 말고. 제 말에 남편이 어이없다는 듯 저를 쳐다보더군요. 뭐라고 말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말이 있을 리가요. 화를 안 냈으면 또 모르겠는데 이미 화도 다 냈고 상황은 자기보다 제 쪽이 더 나빴고 그러면 답이 나온 거죠. 입도 뻥긋 못하는 남편 얼굴을 보며 웃으며 말해줬어요. 아니다 싶으면 어머님한테 아무 말 하지 말고 나 거기 일하러 보내도 돼. 대신 알지? 우리 친정집이 주택이야. 할 일이 주말마다 쌓이는 곳이지.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 지붕 뚫고 거실에 통나무 난로 하나 드리려고 하던데 그거 할 때 당신 부르면 잘할 것 같네. 안 그래? 제 말에 남편놈이 잠시 상상하는 듯 하더니 금방 꼬리를 내리더군요.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해볼게. 대신 너도 앞으로 이런 일 자제해. 쉬는 날 쉬지도 못하고 이게 무슨 봉변이야? 내 말이 쉬는 날 쉬지도 못하고 어머님한테 도대체 몇 달을 불려갔어? 당신이 생각해도 너무한 거 맞지? 제 말에 남편이 또 한숨을 쉬며 입을 꾹 다물었어요. 입을 열면 열수록 손해라는 걸 알고 나니 더 이상 아무 말 없더라고요. 그러게 이런 조치를 취하기 전에 알아서 잘했어야죠. 그런데 남편이 난감한 얼굴로 중얼거리더라고요. 아, 근데 엄마한테 어떻게 이야기하지? 말 꺼내자마자 난리 날 건데. 그래서 안 할 거냐는 식으로 째려보니 남편이 급히 변명하듯 말하더군요. 아니,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당신한테도 뭐라고 할까봐 그러지. 그런 고민은 며칠 뒤에 쏙 사라져버렸어요. 남편이 좀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시댁 모임 자리에서 신우가 씩씩거리며 들어와서는 시모에게 한바탕 퍼부은 거예요. 엄마, 앞으로 우리 집안일에 뭐 해주겠다고 나서지 마. 내가 엄마 때문에 얼마나 쓴소리 들었는지 알기나 해? 게다가 돈도 2배로 들고. 응?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쓴소리를 들어? 엄마가 도배 도와줬잖아. 그때 하고 나서 그 방만 도배가 다 울고 풀자국도 보이고 몰딩에 흠집까지 나서 시어머니가 나한테 괜히 사돈댁에 맡겨서 말도 못하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하셨어. 아니, 전문가가 하라는 대로 했으면 다 잘 된다며. 그거 그냥 가서 붙이면 그만이라며? 돈 아끼려다가 이게 뭐야? 시모가 저를 돌아보면서 묻더군요. 너 하라는 대로 안 했니? 왜 저런 소리가 나와? 저야말로 황당했어요. 그걸 왜 저한테 묻는지. 어머님,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기술자도 아닌데 잘못하면 욕 얻어먹는다고요. 전문 인력도 아니니 문제 생기는 것도 당연하고요. 게다가 도배장판은 이삿짐 들어와 버리면 고치기도 쉽지 않아서 하자가 생기면 제일 번거롭기도 하고요. 상식적인 거죠. 너 일하기 싫어서 일부러 그런 거야? 그런 거면 미리 말해. 엄마, 그만해요. 와이프 사무직이야. 손재주가 그렇게 좋은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람 불러다가 일 시키는 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좀 아니지. 그리고 이 사람 생각도 좀 해요. 추궁할 게 아니라. 일해주고 욕 얻어먹는 것만큼 기분 나쁜 일이 어딨어요? 그것도 원해서 한 일도 아니고 시켜서 한 일인데. 뭐? 며느라가,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너도 원해서 한 일이 아니라서 열받아? 기분 나빠? 그래서 다 망쳐놨어? 어머님, 일부러 망치려고 한 게 아니라 열심히 했는데도 망한 거예요. 그리고 남한테 인심을 쓰시고 싶으시면 제대로 인심을 쓰셔야죠. 저 같은 초짜 데리고 다니면서 인심 쓰니까 결국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 말고 전문가를 데리고 다니세요. 그러면 이런 일도 없을 거예요. 제 말에 시모 얼굴이 부글부글 하더군요.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으니 뭐라 말도 못했어요. 게다가 신우가 거기에 확인 사살까지 했거든요. 엄마, 제발 오지랖 좀 부리지 마. 내가 욕먹는 건 어떻게든 참아도
돈 2배로 드는 건 못 참거든? 엄마가 이번에 도배며 장판 다 망하게 만드는 바람에 결국 새 업자 불러서 새로 해야 했어. 짐도 다 옮겨야 했고. 제발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 그렇게 딸과 아들에게 한 소리 듣고서야 시모는 더 이상 저를 불러내지 않았어요. 속 편했죠. 결혼하고 몇 달 만에 편히 쉬는 주말이 이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시모의 문제를 해결했더니 이번에는 시부가 말썽을 피웠어요. 시모는 저를 노동력으로 봤지만 시부는 저를 통장으로 봤거든요. 시부도 시모와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선심을 쓰고 싶은 사람, 그리고 그걸로 생색을 내며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 딱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시부도 시모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남의 돈으로 인심 쓰고 자기는 존경받고 싶은 거요.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받는다는 말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시부는 주위 사람들에게 명망 있는 사람처럼 떠받들어지고는 했는데 그게 모두 시부의 선심 때문이었어요. 주변에서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하면 거절하는 법이 없었어요. 무턱대고 도와주겠다고 말부터 꺼내놓고 나중에 남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곤 했거든요. 남편도 모아놓은 돈이 없으니 매번 저한테 부탁을 하기 일쑤였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꼭 갚아야 한다고 말하고 빌려줬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한 말로 강 건너 불구경 중이었죠. 돈을 빌려간 건 남편이라고 속 편히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동생의 결혼을 앞두고 결혼할 여자와 함께 집에 왔을 때 일이 터졌어요. 아버지, 저희 신혼집 보고 있는데 돈이 좀 모자라요. 아버지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얼마 정도 모자라냐? 5천만 원 정도 모자라요. 그래, 알았다. 또 시부의 고질병이 도졌다 싶었어요. 당장 5천만 원이 어디서 나서 도와준다고 저렇게 호언장담하나 싶었죠. 남편에게 이야기해봐야 돈 나올 구석이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남편한테 빌릴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죠. 그런데 시부가 갑자기 남편에게 묻더군요. 너 돈이 있지? 동생 결혼한다는데 형이 그 정도쯤 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돈 좀 마련해봐. 어이가 없었어요. 여태껏 시부가 빌려간 돈만 해도 3천만 원이 넘었어요. 그렇게 저희 돈 가져가서 다른 사람에게 선심 쓰면 갚는 사람은 그 절반도 안 됐죠. 게다가 시부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면 그대로 자기 주머니에 넣어버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또 5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마련하라고 하니 제가 더 속이 답답해서 한마디 했어요. 아버님, 요새 누가 원하는 대로 집 사서 들어가요. 버는 만큼 형편만큼 해서 가는 거죠. 저희 결혼할 때는 월세부터 시작한 거 잊으셨어요? 결혼할 때 이야기 꺼내면 화가 나기는 했지만 말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결혼할 때 지원받은 거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시동생만 지원해주겠다는 것도 열받았고 그 지원조차도 우리 돈에서 빼내가겠다는 것도 열받았죠. 아니 그럼 애가 곤란하다는데 너희는 형님이 돼서는 아무것도 못 해주겠다는 거냐? 저희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아버님이 그러셨죠? 돈 맡겨놨냐고요. 저희 입장도 그래요. 저희한테 돈 맡겨주신 것도 없으면서 왜 자꾸 돈 내놓으라고 난리세요? 내가 언제 돈 내놓으라고 했어? 동생 도와주라고 했지.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도움을 주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도와주죠. 이 사람한테 돈이 있는 줄 아세요? 여태 아버님이 빌려가신 돈도 못 받아서 저희도 허덕이고 있어요. 그런 저희한테 또 돈 마련해서 도련님 도와주라는 건 너무하잖아요. 제 목소리가 커지니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솔직히 저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필사적이었어요. 지금 이야기하지 않으면 말을 꺼낼 타이밍을 못 찾을 것 같았거든요. 시부가 심기가 불편한 얼굴로 저를 노려보더군요. 그때 갑자기 남편이 나섰어요. 아버지, 돈 마련할게요.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당신도 그만해. 가족들 보는 데서 이러면 당신만 곤란해져. 저야말로 황당했어요. 당신 미쳤어? 당신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해?
여태껏 당신이 낸 돈도 어마어마해. 거기에 5천만 원이나 되는 목돈도 또 추가할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언제 전세 탈출해? 나중에 집에 가서 이야기해. 남편은 저를 달래서 시댁에서 나왔어요. 시부모들이 저를 날카롭게 째려봤지만 저도 같이 째려봐줬어요. 집에 돌아와서 제가 남편을 추궁했어요. 당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돈 마련하겠다고 한 거야? 당신이 돈이 어디 있어서 여태껏 아버님한테 다 뜯긴 거 아니었어? 저는 남편이 저 몰래 모아놓은 돈이라도 있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면 저렇게 돈 마련해주겠다는 말이 나올 리 없잖아요. 그렇다고 동생네 집을 마련해주려고 우리가 대출을 받을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남편의 생각은 제 상상을 초월하더군요. 당신 얼마 전에 받은 유산 있잖아. 그거 6천만 원 정도 되지 않나? 그걸로 쓰면 되지. 너무 그렇게 열내지 마. 그 이야기에 가라앉았던 화가 순식간에 폭발하고 저도 모르게 쌍욕을 입에 담고 있더군요. 미쳤어? 정신 나갔니? 돌았냐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받은 유산을 네 동생 집 사는데 보태라고? 왜 이렇게 흥분해? 그럼 그 돈 뒀다 뭐 할 건데? 이참에 동생 좀 도와주면 뭐가 덧나? 와,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말도 안 나오네. 뒀다 뭐 하냐고? 근데 그거 내 돈이잖아. 내 허락은 맞고 약속을 하던지 말던지 해야 할 거 아니야. 어차피 당신 줄 거잖아. 아버지가 해달라는데 그럼 무시할 거야? 그래, 무시할 거야. 내가 그 돈을 왜 줘? 네 돈이야? 나는 절대 못 주니까 이번 일 네가 알아서 처리해. 그리고 내가 당신한테 빌려준 돈들, 그 돈도 다 받아와. 이성적으로 생각해. 지금 당장 그 돈을 어떻게 가져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장인어른 죽고 나서 받은 유산으로 시동생 집 사는데 보탠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야? 생각할수록 열받네. 우리 그냥 이혼할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서 그래. 너는 화가 안 나? 네 돈으로 선심 쓰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못하는데 화도 안 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 아버지 체면 생각해서 해주는 거잖아. 그리고 내가 해드리고 싶어서 해드리는 건데 그게 뭐가 나빠?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이번 건은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고 저도 양보할 생각은 요만큼도 없었어요. 우리 이혼하자. 당신 생각에 내가 따라가지를 못하겠어. 너랑 같이 살면 순식간에 빈털털이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이제 그만하자. 제 이혼 요구에 남편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며 이야기하더라고요. 당신 지금 너무 흥분했어. 일단 진정하고 다음에 이야기해.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이런 일로. 명백히 회피하는 반응이었어요. 이혼 안 하고 싶으면 아버님한테 가서 말하고 오라고. 그러나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어요. 제가 그 돈 안 준다고 선언했으니 시부에게 당연히 안 될 것 같다고 말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부가 저만 시댁에 오라고 하더군요. 분명 돈을 못 준다는 남편이 말을 했기 때문에 시부가 저만 부른 거라고 생각했어요. 마음 단단히 먹고 갔는데 시부가 뜬금없는 말을 하더군요. 왜 다들 이렇게 연락이 없어? 막내 집 계약했는데 돈은 어떻게 됐냐? 잔금 치르는 날짜 알려줄 테니 그 전에 돈 붙이거라. 아버님, 그이가 돈 안 된다고 말 안 했어요? 무슨 소리야? 연락이 없어서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설마 이대로 돈 안 줄 참이냐? 그럼 막내 신혼집은 어떻게 할 거야? 이미 계약까지 했는데. 그거야말로 제가 알 바가 아니죠? 계약을 하든 뭘 하든 저는 이미 안 된다고 이야기했으니 남은 건 남편이랑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됐으니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분명 남편한테 그 돈 못 준다고 아버님한테 바로 이야기하라고 했거든요. 이야기 안 하면 이혼하자고까지 말했어요. 그런데 말을 안 했네요. 저희 이혼하면 아버님이 여태까지 남편한테 받아간 돈 다 돌려주셔야 돼요. 아버님이 가져다가 다른 사람들 도와주겠답시고 펑펑 뿌린 돈들 전부 다 제 돈이거든요. 악에 바친 것처럼 말하는 제 말에 시부가 제대로 된 답도 못하고 어리둥절해 하더군요. 그 돈이 왜 네 돈이야?
아버님이 가져가는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남편이 자기 돈 모자라다고 저한테 빌려갔어요. 차용증까지 확실하게 작성해놓고. 이게 다 무슨 말이야? 그 돈이 우리 아들 돈이 아니라 네 돈이었다고? 네, 차용증까지 쓰고 빌려간 돈이요. 시부가 믿지 못하겠는지 남편에게 전화해서 얼른 시댁으로 오라고 했어요. 남편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오고 시부와 함께 있는 제 얼굴을 보고 살짝 놀라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혼자 온 게 아니라 시동생과 함께 들어왔어요. 형,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해주겠다 해놓고 입 싹 닦는 게 어딨어? 그리고 형수님도 너무한 건 마찬가지예요. 형이 돈 해주겠다고 했는데 왜 안 된다고 퇴짜를 놔요? 형이 벌어서 형이 쓴다는데 형수가 왜 난리냐고요? 돈 있다면서요. 그런데 왜 못 준다는 거예요? 왜? 지금 저한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생각은 하고 입방정 떨고 있어요? 뭐라고요? 돈이 그렇게 필요하면 도련님 부모님 돌아가신 뒤에 그 유산으로 집 사세요. 이렇게 말하면 도련님은 기분이 좋아요? 도련님이 말하는 그 있다는 돈, 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받은 유산이거든요? 친정아버지가 죽고 나서 받은 유산을 제가 왜 도련님한테 써야 하죠? 제 말에 집안에 있는 모두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더군요. 그 돈 뒀다 뭐에 쓰냐는 남편보다는 그나마 정상적인 반응이었죠. 여보, 진정해. 왜 여기까지 와서 이래? 나랑 이야기하자니까. 일단 진정하고. 뭘 진정해? 나 당신이랑 이혼하겠다고. 여기 내가 오고 싶어서 온 줄 알아? 아버님이 왜 돈 안 주냐고 잔금 치르는 날까지 돈 붙이라는 말하려고 날 여기에 부른 거라고. 이 호구 상호구야. 나 너랑 결혼 생활 유지할 생각 없으니까 내 몸에 손대지 마. 그래도 이혼이라는 말 쉽게 내뱉지 마. 난 당신이랑 이혼할 생각 없다니까. 그럼 나한테 사과하고 아버님한테 그 돈 못 준다고 이야기하라고 했잖아. 내 말 다 무시하면서 나하고 이혼을 안 하겠다는 심보는 무슨 심보야? 남편이 왜 이혼을 안 하려는 건지 대충 짐작은 갔어요. 이혼을 하려면 저한테 빌린 돈도 다 갚아야 했고 제가 벌 돈이 아까웠던 건지도 모르죠. 어떻게든 떼어내고 싶었던 저는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 그럼 이혼하지 말고 같이 살자. 잘 됐네. 안 그래도 나 그 유산 다 쓰고 없거든. 당신이 그 말 했을 때 너무 화나서 명품 가방 비싼 거 해외 직구로 구매해놨어. 오는데 3주 걸린다더라. 그리고 당신한테 속이고 있었는데 나 퇴사까지 했어. 내일부터 일 안 가. 돈 버는 거 없으니까 당신이 이제 나 먹여 살리면 되겠네. 제가 배째라식으로 나오니 이번에는 남편이 눈에 띄게 당황하더군요. 설마 진짜로 퇴사했어? 당신 거기서 받는 연봉이 얼만데 거기를 그만둬. 그리고 명품 가방? 당신 생각이 있는 거야? 그 돈을 다 쓰면 어떡해? 내가 그 돈 안 쓰면 너희 집에 다 뺏기게 생겼는데 안 쓰고 배겨? 나를 여기까지 몰아붙인 게 너야. 내 탓하기 전에 네 행실부터 돌아봐. 내가 이런 미친 짓이라도 안 했으면 어떻게든 우리 아버지 유산 너희 집에 갖다 바치지 못해서 안달이 났겠지. 안 그래? 제 말에 남편이 이마를 짚으며 탄식을 하더군요. 거짓말이지? 퇴사했다는 거 거짓말이지? 내일부터 두 눈으로 확인하면 되겠네. 태연스럽게 말하는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남편이 일단 집에 돌아가자며 저를 데리고 나왔어요. 뒤에서 시부와 시동생이 돈 어떡할 거냐고 소리치자 남편이 꽥 소리를 지르더군요. 지금 상황 심각한 거 안 보여요? 그리고 너 돈 필요하면 대출을 받든지 처갓집 가서 부탁을 하든지 네가 알아서 해. 형한테 기댈 생각하지 말고. 제가 땡전 한 푼 없이 퇴사까지 해서 돈도 못 벌 상태라고 생각했는지 남편 놈은 여태껏 어떻게든 돈 마련해 주려던 자기 동생에게 매우 냉정하게 거절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이혼에 대한 마음이 확실하게 섰어요. 이 남자도 자기 부모님이랑 똑같은 인간이구나 싶었거든요. 자기 돈으로는 아무것도 해줄 생각 없고 그저 마누라 버는 돈으로 생색내면서
인심 쓰고 싶은 인간이란 걸 고스란히 보여줬잖아요. 어떻게 하는 짓이 모두 똑같은 건지.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 몰래 직장에 연락해서 이번 달 말에 사용하기로 했던 리프레시 연차 2주를 내일부터 당장 쓰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렇게 그 다음 날부터 진짜로 회사 출근을 하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 정도는 연차라도 쓴 거 아닌가 의심하던 남편이 의심을 거둔 날은 연차 쓴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죠. 제가 그날 이력서를 컴퓨터로 작성하고 있었거든요. 그 전날에는 증명사진을 찍고 왔고요. 부지런히 각종 자격증 사본을 준비하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저를 보더니 남편이 정말 제가 그만뒀다고 확신을 한 모양이었어요. 그날 저녁에 저한테 와서 그러더군요. 당신 진짜 일 그만뒀어? 그러면 퇴직금은? 퇴직금도 다 썼어? 퇴직금 아직 나오려면 멀었지만 그거 나오면 차부터 살 거야. 여태껏 차 없이 다녔잖아. 당신이랑 이혼하고 나면 차라도 있어야 내 맘대로 가고 싶은 곳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돈 나오면 바로 살 거야. 제 말에 남편이 머리를 벅벅 긁더군요. 이혼하자고 했지? 그래, 이혼하자. 그게 좋겠어. 당신처럼 책임감 없는 사람하고 사느니 그냥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혼은 협의 이혼할 거지? 협의 이혼 조건만 가능하면 그것도 괜찮지. 어차피 우리 둘 다 돈 없는 거 마찬가지고 전세금은 반반 내서 들어왔으니까 각자 낸 만큼 나눠 가지면 되겠네.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빌려간 돈 3천만 원. 그만큼 당신 몫에서 뺏어줄 거야. 계산 깔끔하지? 제 말에 남편 놈이 한숨을 계속 내쉬더라고요. 그거 살면서 시아버지한테 용돈 줬다고 생각하면 안 돼. 굳이 그걸 갚을 필요가 있냐고. 그렇지 않아도 돈 없어 죽겠구만. 솔직히 내가 쓴 돈도 아니잖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싱글맘이에요. 결혼 전 고부 갈등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다들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웃었어요. 사람 사는 곳 다 똑같고 존중의 마음으로 대한다면 인터넷이나 TV 속에 나오는 그런 갈등은 없을 거라고 자신했거든요. 이 얼마나 오만하기 짝이 없는 생각인 건지. 지금 그때의 저를 떠올리면 정말 이불에 얼굴 받고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기분이에요. 아들을 가진 부모의 마음이라는 걸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으니 짐작도 못했죠. 결혼하는 아들을 며느리에게 뺏긴다고 생각하는 시무가 있을 줄. 그런 건 영화에서나 나오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설마 제가 그런 시모를 모시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정말 처음 만남에서부터 저를 싫어하는 티를 팍팍 냈거든요. 상식적인 인간으로서 만난 지 몇 초도 안 되는 사람에게 기분이 나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전에 누군가가 그 사람에 대해 악담을 퍼붓는 게 아닌 이상, 그리고 제 남편이 그때 한창 저한테 푹 빠져 있었으니 그런 악담을 말하지도 않았을 거고요. 그런데 의외의 부분에서 제가 미움받는 이유를 알아버렸죠.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는 많이 들었다. 그래, 참 착하고 능력도 좋다지. 그 나이에 자기 가게 가지고 있는 사람도 드물긴 하지. 그렇다고 뭐든 다 잘하는 완벽한 사람이 있을 리가 없고 분명히 그 외에 어딘가에 하자가 있다는 이야긴데. 그 말은 악담이라기보다는 악의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남편이 제 장점만 말한 것이 시모의 마음을 화나게 만든 거라는 걸 그제야 알게 됐죠. 보통 아들이든 딸이든 자식이 데려올 사람이 괜찮다는 말을 들으면 호기심을 가질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능력이 좋은 사위나 며느리를 얻게 되어 좋은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시모는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상식을 초월했죠. 장점이 많으면 어딘가 하자가 있을 거라니. 그 말을 듣고 있던 저도 당황했어요.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정말 좋은 사람이야. 누가 뭐래니? 네가 좋다면 좋은 거겠지. 그런데 넌 너한테 좋다고 다른 사람한테도 좋을 거라고 착각하는 것 같네. 이 엄마는 걱정하는 거야. 이렇게 대단한 여자가
왜 우리 아들하고 만날까 하고. 뭐 숨기는 건 없니? 마치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제 자식을 만난 것 같다는 말을 하더군요. 사실 숨기는 게 없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남자 문제라거나 뭐 그런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이런 주제로 이야기가 흐르는 건 좀 별로라 시모의 말에 저도 얼른 대답을 했어요. 이 사람도 참 좋은 사람이에요. 장점도 많지만 무엇보다 저한테 잘해줘요. 서로가 잘 맞고 서로에게 잘해주면 그것만으로도 함께 가정을 꾸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의도라면 아마 좋은 사람을 만나 좋은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의도겠죠. 그래, 지금 무슨 말인 듯 못하니. 그 좋은 감정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너희가 좋다면 결혼 허락은 해주마. 그렇지만 너 내가 혼자 사는 여자라고 무시는 하지 마라. 우리 아들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키웠는지 너는 모를 거다. 그런 귀한 아들이야. 그러니 우리 아들 귀찮게 하는 일은 없길 바란다. 정말 딱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이런 사람을 시모로 모셔야 하는 제 앞날도 그리 좋지만은 않을 거라는 걸 짐작은 했어요. 하지만 첫인상이 나쁘다고 그 뒤에도 안 좋은 건 아니잖아요. 사회생활을 해보니 오히려 그런 사람들과 더 잘 지내는 경향이 있었으니 오해가 있다면 풀고 서로 존중하면 좋은 고부관계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어요. 정말로요. 시모는 정말로 저와 남편의 결혼을 막지는 않았어요. 결혼은 수월하게 했죠. 어차피 시부는 일찍 돌아가셔서 없었기에 시모만 신경 쓰면 될 일이었어요. 그런데 결혼 후에 문제가 연달아 일어났어요. 시모가 저와의 사소한 대화나 행동으로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식인지 들으면 정말 웃기지도 않을 거예요. 하루는 시모의 전화를 받았죠. 예, 너 네 남편 아침밥은 차려주니? 애가 왜 볼 때마다 저렇게 야위어가? 너 정말로 신경 쓰기는 하니? 네, 어머님. 아침밥 꼭 먹이고 있어요. 저도 아침에 밥 못 먹으면 안 되는 습관이 배어 있어서 둘이서 꼭 차려 먹고 있으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잘 알아서 할게요.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 시모가 남편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이 저한테 화를 내면서 그러더라고요. 당신 어머니한테 잘 좀 해줘. 이런 식으로 전화 오면 내가 뭐가 돼? 당신이 한 사소한 행동이 내 얼굴에 먹칠하는 거라고 부부니까. 당신 행동도 내 평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 없이 굴면 어떡해? 갑자기 화내는 남편에게 저도 어안이 벙벙해서 되물었죠. 무슨 일인데? 나 오늘 어머님이랑 통화 잘했는데? 어머니 보고 우리 일에 신경 끄라고 한 게 잘한 거야? 어머니가 기분이 어떠셨겠어? 아들 장가 보내고 잘 지내고 있나 궁금해서 연락했는데 새파랗게 어린 며느리가 신경 끄라고 하면 기분이 좋겠냐고. 아니야. 내가 어머님께 신경 끄라는 말을 어떻게 해? 어머님이 당신 아침밥 먹이고 있는지 확인하셔서 잘하고 있다고 어머님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말했지. 그 말에 어디가 신경 끄라는 말이야. 정말로 그렇게 말했어? 제 말에 그제야 남편이 화를 누그러뜨리더군요. 당연하지. 나 통화 녹음 자동으로 되는 거 알지? 그거 들려줄까? 그걸 듣고 나서야 남편이 제게 미안하다며 사과하더군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연세가 많아서 잘못 들으실 때도 있으니 이해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그게 잘못 들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이전에도 이런 일이 종종 있었거든요. 분명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안 했다고 남편에게 이르거나 밥상을 차릴 때 조심스럽게 차렸는데도 기분 나쁘게 탁탁 소리내면서 밥 차렸다고 말할 때도 있었어요. 정말 이렇게 사소하고 작은 것들을 치사하게 건드는 시모를 보며 저도 점점 인내가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그냥 장난 수준이었어요. 제대로 된 한 방이 그 뒤에 크게 터졌거든요. 바로 제가 아들을 낳고 난 뒤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2년 만에 생긴 아이여서 저도 정말 행복한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출산일에 시모가 올라와서는 슬쩍 그러더군요.
손주가 영 아빠를 안 닮았네. 남편은 기분이 좋아서였는지 시모의 그 말을 농담처럼 넘기더군요. 어머니, 애들은 크면서 바뀐다잖아요. 그래도 나 닮은 것도 있어요. 발이 나랑 똑같잖아. 그러면서 농담으로 넘기니 저도 그때는 웃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우리 아들을 볼 때마다 시모가 계속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얼굴이 네 얼굴이 아니야. 그렇다고 제 어미를 많이 닮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크면서 얼굴이 바뀌어도 엄마나 아빠를 닮아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를 않으니. 시모만 만나면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친정에 가면 저랑 많이 닮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려는데 남편이 뭔가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보더군요. 그날 시모가 돌아가고 나서 남편이 저한테 눈치를 보며 말하더라고요. 우리 아들 친자 검사 한번 해볼래? 그 말에 저는 순식간에 분노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너 무슨 의도로 그런 말 하는 거야? 어머님이 당신도 나도 안 닮았다는 말 했다고 당신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 정말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났어요. 친자 검사를 하자고 하는 말 자체가 저의 부정을 전제로 꺼내는 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차라리 남편이 우리 아들이 산부인과에서 바뀐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했다면 제가 이렇게 기분이 덜 더러웠겠죠. 그런데 남편이 제 외도를 바탕에 깔고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서 기분이 정말 안 좋았거든요. 여보, 아니야. 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당신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저렇게 완강하시잖아. 매번 그런 소리 듣는 당신도 기분 나쁠 거고. 나도 매번 둘 사이에 끼어 있는 것도 그렇고. 우리 아들이 내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 안 해. 그래도 짜증나. 싫다고. 내가 그런 검사했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봐. 내가 그런 여자처럼 보일 거 아니야. 왜 그런 짓 한 것도 아닌데. 당신, 설마 내가 그런 짓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아니라니까. 엄마 때문에 그래. 엄마 때문에. 당신 기분 나쁜 건 알지만 매번 이러다가 나중에 우리 아들이 들을까봐 그러지. 그럼 당신이 어머님 좀 어떻게 해줘. 당신도 느끼고 있을 거 아니야. 어머님이 유독 나한테 팍팍하게 구시는 거. 이번에도 어머님이 내 외도 의심한 것처럼 보이잖아. 처음에는 농담으로 넘어갔다고 쳐도 그 뒤부터는 그런 이야기가 농담으로 들려?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말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해보자는 거야. 엄마가 착각하고 계시는 거니까. 우리가 해서 보여주면 믿을 수밖에 없잖아. 안 그래? 남편의 말은 정말 짜증이 났지만 그래도 검사는 진행할 수밖에 없었죠. 한번 정확하고 확실하게 보여주면 그 뒤부터는 저딴 말 입에도 꺼내지 않겠지 싶었거든요. 그날 하루 잠도 못 자고 꼬박 고민한 저는 시모와 남편을 데리고 유전자 검사하는 곳으로 향했어요. 어머님, 검사하는 거 제가 문제 있어서 검사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뭘 원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어머님 납득시키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해서 확실하게 하려고 어머님도 여기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 결과 나오면 앞으로 장난으로라도 우리 아들이 남편 닮지 않았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약속해 주실 수 있으세요? 당돌한 제 말에 시모가 알겠다고 깔끔하게 말하더군요. 그 의미를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며느리가 외도를 했다고 확신을 했다면 이런 검사도 못 믿는다고 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깔끔하게 수긍을 하니 의도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검사를 했고 결과는 역시 친자일치였어요. 남편은 당연하다며 고개를 끄덕였고 시모는 갸우뚱하더군요. 아이 포함해 4명이 모여있는 집에서 시모가 아이를 빤히 보더니 검사 결과지를 한 번 더 보더군요. 그러고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런데도 참 안 닮았단 말이지. 하긴 외탁을 했으면 못생겼을 수도 있지. 결혼식 때 보니 너희 처가 사람들 얼굴이 다 고만고만하니 멀끔한 사람이 없더라. 우리 집안 사람들이 그래도 얼굴은 하나같이 잘났는데 외탁을 하니 영 못쓰겠네. 이러더군요. 저희 집 사람들을 모조리 싸잡아 모욕하는 발언에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도 좋은 말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어머님,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 가족들이 어떤데요? 어머님한테 그런 소리 들을 분들 아니거든요? 내가 틀린 말 했어? 맞는 말을 한 거 가지고 왜 이 난리야?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물어봐라. 우리 아들만큼 잘생긴 애가 어딨냐? 그런 아들 피 반도 못 따라가는 하자 있는 결과물을 내놨으면 죄송하다고 사죄를 해도 못할 망정 네가 뭔데 화를 내? 새파랗게 어린 게 시어미한테 대드는 꼴이라고는. 이래서 잘난 년은 안 돼. 지 잘난 맛에 사니 어른 공경할 줄을 모르지. 지금 손주한테 결과물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무슨 사죄를 해요? 상식을 초월한 발언에 저는 기절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만큼 크게 흥분한 적이 처음이었거든요. 화가 너무 나면 말도 제대로 안 나오는 거 아시나요? 머릿속이 엉망이 되더군요. 그리고 너 친자 검사 누가 하자고 했는지 아냐? 우리 아들이 하자고 했어. 아무리 봐도 자기랑 안 닮았다고. 내가 그런 소리 한 것도 있지만 그런 이야기 들었다고 마누라 의심할 정도면 너도 행실이 그다지 좋지 못했다는 뜻 아니겠냐? 그 말에 더 화가 났어요. 저한테는 아니라고 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서라고 말해놓고 본인은 정작 저를 의심하고 있었다니.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때는 남편보다 시모에게 더 화가 났어요. 어찌됐건 불을 지핀 건 시모였으니까요. 그리고 순간 그런 생각도 했어요. 여태껏 저를 괴롭히려고 거짓말을 그렇게 밥 먹듯 해댄 시모가 이번에도 거짓말을 한 게 아닐까 하고요. 저랑 남편 사이 이간질 하려고 그런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건 저희 부부 문제예요. 그리고 어머님이 그런 말 안 하셨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일도 없었죠. 저와 시모 사이에 고성이 오가자 애는 중간에서 울어버렸고 잠시 전화 통화하느라 밖에 나가 있던 남편이 깜짝 놀라 들어오더군요. 무슨 일이야? 어머님한테 여쭤봐. 자기 혹시 친자검사 당신이 해보자고 한 거였어? 어머님이 당신이 제안했다고 하던데 정말로 그런 거였어? 말은 내가 꺼낸 게 맞는데 엄마 설득하려고 그런 거지. 설마 내가 당신 의심해서 그랬겠어? 남편이 잠시의 고민도 없이 그리 말하더군요. 시모 눈치를 안 보는 걸 보니 그건 시모만의 생각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 그럼 됐어. 아, 어머님 이제 가신대. 앞으로 안 오실 것 같아. 나도 애도 마음에 안 드시는데 굳이 여기까지 오시라고 할 필요 없잖아. 내 아들이 여기 있는데 왜 내가 못 와? 우리 아들이랑 나 떼어놓을 거면? 아니요, 그럴 생각 없어요. 제가 아드님 보내드릴게요. 당신 앞으로 어머님 댁에 자주 다녀. 나는 어머님하고 말 섞기 싫어. 우리 아들이 나를 닮아서 외탁을 해서 못생겨서 보기 싫으시다네? 아, 하자 있는 결과물이라는 말도 하셨지? 내 자식이기도 하지만 당신 자식이기도 한데. 제 말에 남편도 깜짝 놀랐는지 시모에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엄마, 진짜 그런 말 하셨어요? 대체 무슨 생각이에요? 친자 검사까지 해드렸잖아요. 근데도 이런 식으로 계속 분란 일으키실 거예요? 이 사람도 많이 양보해서 검사해줬으니 어머니도 이쯤에서 좀 그만하세요. 시모는 그런 남편을 본체만 채하고는 저를 흘겨보더니 기분 나쁘다는 듯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가더군요. 시모를 쫓아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남편이 저를 달래듯 그러더라고요. 어르신들 늙으면 애 되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노인이 유치하게 구는 건 이해하는데 너까지 유치해지진 말자.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 왜 그걸 못 참아? 내가 왜 참아야 하는데? 내 가족 욕하는 거 참고만 있으라고? 너는 어디 가서 네 자식한테 하자 있다고 하면 기분 좋겠어? 어떻게 저렇게 생각 없이 굴 수가 있냐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나한테만 그러라고. 왜 애꿎은 우리 가족이랑 애까지 건드리는 건데. 세상에 부모 자식 건드리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를 해? 나는 절대 싫어. 그러니까 앞으로 어머니하고 연락 주고받을 거 있으면
당신이 알아서 해. 나는 연락 같은 거 하기 싫어. 남편도 이번에는 시모가 더 나빴다고 생각은 하는지 더 이상 저한테 뭐라 하지는 않더군요. 그리고 연락도 남편이 알아서 다 하고요. 명절 때도 남편이 저를 친정에 데려다주고 시댁을 갔어요. 궁시렁거리는 남편에게 손주도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양반인데 가서 뭐 하냐고 이야기했더니 그 후로는 권유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시모 연락처도 지워버렸어요. 정말 그 시간이 얼마나 평온한지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진짜 정신 건강에 좋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안 보고 살았다면 좋았을 거예요. 그건 정말 사고가 나는 것처럼 우연히 벌어졌어요. 그날 오랜만에 애기 데리고 외출한 날이었어요. 친정엄마가 오셔서 아기 옷을 사준다고 했거든요. 집안에 계속 있어서 몸도 굳었고 애기 콧바람도 넣어주려고 친정엄마와 백화점 나들이를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첫 손주의 하나뿐인 손주이다 보니 친정엄마가 제 아들에게 주는 사랑은 한도 없는 신용카드와 같았어요. 뭐든 사주려는 엄마를 뜯어 말렸지만 아이 옷이며 신발 모자에 장난감까지 두 손 가득 종이봉투를 들고 집으로 왔어요. 집 근처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짐을 꺼냈죠. 그렇게 차 앞을 지나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그 앞에서 우연히도 시모와 마주친 거예요. 저와 시모 사이에 있었던 일은 친정엄마에게 말한 적 없었고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부모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두 분에게 너무 죄송하기도 했고 아버지가 생각보다 크게 반응할 것 같아서 아무 말 안 한 거였죠. 그런데 이렇게 친정엄마와 같이 있을 때 마주쳐버리니 인사는 해야겠더라고요. 어머나, 안녕하세요, 사부인. 오랜만이에요. 혹시 애들 보러 오셨어요? 제가 애들을 너무 오래 데리고 있었네요. 저희 어머니가 사근사근 웃으며 시모에게 인사를 했어요. 아니에요. 잠깐 근처 왔다가 들른 것뿐이에요. 그런데 짐이 많네요. 시모는 시큰둥하게 어머니에게 대답하더군요. 저는 시모가 이렇게 시큰둥한 모습도 다행이라며 마음을 쓸어내렸어요. 저번에 싸우고 헤어지고는 처음 만나는 거라 시모가 저한테 욕이라도 했다면 친정엄마도 참지 않았을 테니까요. 아무래도 첫 손주다 보니 마음도 눈길도 많이 가네요. 그래서 애기용품 좀 샀어요. 물론 사부인께서도 신경 많이 쓰셨겠지만 저희에게도 워낙 귀한 손주다 보니 저도 모르게 손이 가더라고요. 어휴, 귀한 분 밖에 세워두면 안 되지. 딸, 얼른 들어가서 시어머니 모셔. 물건은 내가 내일 직접 갖다 줄 테니까. 너 이대로 애 업고 짐까지 들고 못 가. 내일 보자. 친정엄마는 저와 시모를 생각해서 자리를 빠르게 뜨려고 하더군요. 그거 아니더라도 솔직히 사돈끼리 있으면 어색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친정엄마가 들고 있던 짐을 들고 다시 차로 돌아가고는 손인사를 하고 집으로 갔어요. 저는 생글생글 웃는 낯을 집어치우고 시모에게 물었어요. 여긴 어쩐 일이세요? 너 보러 온 거 아니니까 신경 끄거라. 시모는 냉정하게 말하더니 큰 길로 나가더군요. 수상했어요. 여기에 올 일이 별로 없는데 굳이 저희 집 앞에서 마주쳤다는 것이 참을 수 없이 의심스러웠어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진 건 아니라 찝찝한 마음을 뒤로하고 집으로 향했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남편이 집에 왔는데 시모와 함께 왔더군요.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집안에 있으면서 우리 엄마 못 들어오도록 막은 이유가 뭐야?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시침이 떼지 마. 엄마가 나 보러 집에 오셨는데 네가 못 들어오게 했다면서 어떻게 시어머니를 밖에다 세워둘 수가 있어?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시모가 남편 뒤에서 억울하고 서러운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예, 그것만이 아니다. 내 욕을 자기 엄마한테도 했는지 요 앞에서 사부인하고 만났는데 나를 무시하고 밀어내고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아니? 내가 남편 없이 산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니? 내가 나가 죽어야지. 늙으면 콱 죽어야 돼.
오래 살면 험한 꼴 본다더니 며느리랑 사돈댁한테 이런 무시를 다 당하고. 또 거짓말을 지어내더군요. 저는 새삼스럽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더 냉정해졌죠. 어머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희 어머니도 저도 그런 적 없잖아요. 제가 밑에서 어머님 마주쳤을 때 여기 무슨 일이냐고 여쭸잖아요. 그때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 보러 온 거 아니니 신경 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고서 큰 길로 가는 것까지 보고 집에 들어왔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엄마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거야? 너 이 정도로 인간 이하인 사람이었어? 우리 엄마 홀몸으로 나 키우느라 고생하신 분이야. 나한테 의지 많이 하셔서 당신이 화낼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당신이 어머니랑 마주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잖아. 그런데 나 보러 온 어머니 내쫓은 것도 모자라서 당신네 식구들이랑 편먹고 밀치고 무시까지 해. 넌 뭐가 그렇게 잘났어? 너희 가족은 뭐가 그렇게 잘나서 남의 부모 무시해? 가만 보면 너뿐만이 아니라 너희 가족들은 아나무인의 무례한 사람들밖에 없네. 더럽게 비싼 척 굴기만 하고. 친정 사람들을 싸잡아 욕하는 남편놈을 보며 저는 순간 말이 안 나왔어요. 기가 막혀 남편을 쳐다보고 있노라니 그 뒤에 서 있던 시모 얼굴에 슬그머니 미소가 번지더군요. 이 사람이 또 제 뒤통수를 치려고 작정했나 보다 싶었어요. 제가 아무 말도 없으니 남편이 더 기세등등하게 입에서 더러운 말을 쏟아내더군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이야. 당신 어머니가 예의를 모르고 사돈 보기를 우습게 보니 당신도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싸가지 없게 굴었겠지. 친정엄마를 모욕하는 남편 말에 저도 더 이상 참지 못했어요.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이나 있어? 그리고 이런 말 한 거 책임질 수는 있어? 책임? 책임은 네가 져야지. 우리 엄마 이렇게 만든 거 다 네 탓이잖아. 그래? 그럼 진짜로 누가 잘못인지 알아보자. 두 사람 다 어디 가지 말고 거기 앉아서 기다리세요. 저는 친정어머니에게 연락해서 오늘자로 찍힌 블랙박스 영상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시모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군요. 차에 다 찍혔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에게서 온 블랙박스 영상을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차 앞에서 띠꺼운 표정의 시모와 생글생글 웃는 낯의 친정엄마가 동시에 비춰지자 남편이 계속 영상을 돌려만 보더군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찾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싸질러 놓은 말들은 더 이상 담을 수 없는데 수습을 하려니 답이 안 나오는 듯 머리만 벅벅 긁더군요. 그렇게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한참을 폰만 돌려보던 남편에게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직접 보니까 어때? 당신이 어머님한테 들은 게 사실인 것 같아? 여기 어디에 밀치고 무시하는 장면이 있어? 이 장면 어디에 싸가지 없고 무례하고 사람 무시하는 사람이 있냐고. 그게 있으면 당신 어머님이겠지. 시종일관 웃는 낯으로 말하는 우리 엄마 앞에서 잔뜩 굳어서 기분 나쁜 표정 짓고 있는 건 당신 엄마니까. 시모도 증거 영상을 보고 거짓말이 들통난 터라 아무 말 못하고 있더니 결국 한 소리 듣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당신이 뭔데 아무죄 없는 우리 엄마를 욕해? 너희 엄마 말이면 똥으로 매주를 쓴데도 믿겠지? 마누라가 얼마나 만만해 보이면 처갓집 식구들까지 아래로 보겠어. 불쌍한 우리 엄마 이용해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말 지어내고. 근데 더 화가 나는 건 그 얄팍한 수에 넘어가서 나랑 우리 엄마 신나게 욕한 당신이야. 나는 당신 어머니처럼 입만 열면 거짓말하면서 옆 사람 힘들게 만드는 사람 부모로 모시면서 살고 싶지 않아. 에이, 별것도 아닌 일로 무슨 그런 말을 해. 내가 잘못했어. 다 잘못했으니까 이제 그만 화 풀어. 살다 보면 오해도 할 수 있고 말이 와전될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따지면서 어떻게 살아? 지금 상황에서 화를 어떻게 풀어? 당신 정말로 나랑 우리 엄마를 그런 식으로 보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으면 당신도 나랑 살지 마. 안 살면 되지. 나도 나 싫다는 사람이랑 살기 싫어. 그러니까 우리 그만 이혼해. 더 이상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싶지 않아. 내 말은 못 믿고 어머니 말만 믿는 남편놈도,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매번 거짓말로 나를 나쁜 년으로 만들려는 시모도 둘 다 못 믿어. 상황을 한없이 가볍게 여기며 사과했으니 그냥 넘어가자는 남편놈을 보며 제 마음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머릿속에는 이혼 생각이 굳게 자리 잡아가고 있었죠. 남편이 시모와 연을 끊고 살겠다고 한다면 이혼은 잠시 미뤄둘 생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 주말에 시댁 어른 잔치에서 시모가 내 욕을 하고 다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죠. 이모님 칠순 잔치를 한 그 가게 사장이 저랑 같은 개원이었거든요. 그 친구가 저한테 말해주더군요. 아주 악에 바친 것처럼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며느리랑 사돈댁이 자기 무시했다며 없는 말 퍼다 나르고 있었다고요. 결국 저는 참지 못했어요. 기다려주지도 않았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오자마자 문 앞에서 말했어요. 우리 이혼해. 내가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했는데 당신 어머니 하는 행동 때문에 더는 안 되겠어. 어차피 당신도 고민한 적 없잖아. 어머니랑 나 사이에 있었던 일 그냥 흐지부지하게 지나가고 싶은 거 다 알아. 그치만 나는 더 이상 내가 없는 데서 욕 얻어먹고 싶은 마음 없거든? 이혼 소송하면서 당신 어머니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도 진행할 거야. 만나는 사람들 모두에게 나랑 우리 엄마 욕하고 다닌다는데 어디 계속 그렇게 하시라고 전해줘. 며칠 있다가 법원에서 연락 갈 테니까. 야,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우리 엄마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네가 얼마나 싸가지 없게 굴었으면 우리 엄마가 저렇게 행동하겠어? 그리고 이혼하자면 누가 겁나는 줄 알아? 나도 갈 때까지 갈 거야. 잘잘못 가려서 나도 내 살 길 찾아야지. 그리고 어차피 나보다 당신이 가진 게 더 많으니 재산 분할에도 나한테 더 유리하거든? 남편과 같이 살고 있는 신혼집은 제가 결혼 전부터 살고 있던 곳이었어요. 남편은 이 집이 제 명의로 된 집이라고 알고 있었죠. 아마 제 집을 재산 분할하게 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모양이더군요. 그 생각 자체가 가소로웠어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남편 놈이랑 시모가 잘못한 건데 제가 왜 저한테 불리한 일을 해야 하죠? 남편 놈 잔머리가 한창 행복회로 돌리고 있을 때 남편 전화기가 울렸어요. 폰에 찍힌 이름을 한번 보더니 제 얼굴을 다시 보더군요. 연락이 온 사람은 저희 친정아버지였어요. 저한테 줬던 거요? 남편은 의아한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하긴 받은 적이 없다고 생각했으니 뭘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죠. 자네가 살고 있는 그 집, 그거 내 집이야. 내가 우리 딸 살도록 해준 집이라고. 그런 집에 너 같은 놈을 몇 년이나 품고 있었다니 에라이 천하의 몹쓸 놈 같으니. 내가 사람 하나는 잘 봤지. 그때 안 준 게 신의 한 수다 이놈아. 집주인으로 말하는 건데 당장 그 집에서 꺼져. 친정아버지와의 전화로 그제야 일의 심각성을 알게 된 남편이 제게 사과를 하더군요. 여보, 이거 다 무슨 일이야? 내가 사과할게. 일단 나는 아무것도 몰랐고 내가 했던 말들이 뭐든 그건 그냥 홧김에 한 말이야. 그러니까 당신이 좀 이해해주고. 웃기고 자빠졌네. 이제 알겠어? 넌 나한테서 아무것도 못 가져가. 가져가게 둘 생각도 없고. 애도 내가 데려갈 거야. 당신 어머니가 우리 애한테 어떤 짓 저질렀는지, 그리고 당신이 우리 애를 어떤 식으로 보고 있었는지 내가 다 알고 기록해놨고 녹음해놨어. 그러니까 애 데려갈 생각하지 말고 조용히 이혼이나 기다려. 남편 놈은 제 말도 무시하고 그 다음날 바로 친정아버지를 찾아갔더군요. 용서를 빌면 아버지가 이해해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아버지는 남편을 용서해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당장 안 나가? 왜? 그 집이 내 집이라니까 이제 와서 아까워? 아니면 재산 분할 안 될 거 아니까 이혼하기 싫어졌어? 그런데 어쩌냐? 이미 네 놈이 그 가벼운 입으로 짓거린 모든 말을 내가 다 들어버렸는데 평생 용서를 빌어도 용서할 생각